영장류의 개통수를 먼저 잠깐 보도록 할까요? 영장류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의 영장류의 조상으로부터 분지가 되어져 나왔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리머스라고 하는 여우 원숭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타르시어스라고 하는 안경 원숭이들이 따로따로 분지가 되어져 나오고 그 밑에 쪽에는 이제 원숭이류라고 하는데 여기가 안트로포이드라고 합니다. 이 말 잠깐 분석해 볼까요? 안트로포이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여원숭이와 안경원숭이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의 영장류를 갖다가 포함을 하고 있는데 영장류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안트로가 휴먼이라는 뜻이에요. 사람과 포이드 비슷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번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마 저희가 뭐라고 보통 쓰냐고 하면 그렇죠. 진원유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과 비슷한 그런 친구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크게 어떻게 나눠지느냐? 멍키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긴팔 원숭이 기번스라고 하죠. 오랑우탄이라고 하는 오랑우탄, 저희가 보통 보르네오 섬 같은 것들에서만 사는 친구고요. 그롤러가 존재하고요. 침팬치나 보노보가 존재하고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나눠서 저희가 뭐라고 해요? 에이프스라고 해서 얘들을 갖다가 저희가 유인원류 또는 영장류 그렇게 표현하죠. 유인원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과 굉장히 비슷한 친구들을 갖다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안스로포이드도 유인원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각각의 특징을 잠깐 볼까요? 언제 갈라져 나왔는지 역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millions of years ago, 100만 년 전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쯤에서 사람이 분지가 되어져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00만 년에 10이니까 1000만 년이죠. 요쯤이 아마 600만 년 전쯤에 사람이 기원이 되어져서 떨어져 나왔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사람이 존재하고 전에 호모 사피엔스, 다음에 바로 저희가 인류가 어떻게 발전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와 굉장히 비슷한 친구들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것들도 존재했습니다. 그 이후에 쭉쭉쭉 올라가서 가장 사람과 유사한 건 침팬지와 보노보라고 보시면 돼요.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사회적 동물이 되어지게 되고요. 이런 사회적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어떤 집단이나 무리 같은 걸 형성을 하게 되고, 거기에 계급 같은 것도 존재하고요. 분업 같은 것도 하면서 어떤 가족 단위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노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침팬지나 보노보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 대부분의 일생을 보내긴 하지만 나무 같은 것들도 잘 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과 가장 현재 가까운 친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인원 중에서 가장 큰 게 고릴라입니다. 성체 중에 제일 큰 친구들이 한 200kg 정도, 키가 2m 이상 되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존재하게 되고, 이 고릴라는 거의 나무는 타지 않고요. 지상에서 생활하는 친구죠. 오랑우탄이나 기번스가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척들이게 되고, 이 친구들은 아시는 것처럼 약간 긴 팔 같은 거를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긴 팔 같은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 같은 거를 타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가 이제 원숭이류인데 New World Monkey, Old World Monkey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New World는 신세계 원숭이죠. 여러분, 예전에 유럽하고 아시아가 있는데 신대륙이 발견이 됐죠. 북미나 남미 대륙. 거기에 있는 원숭이를 갖다가 신생의 원숭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Old World Monkey는 구대륙, 그리고 지금 알고 있는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유럽 그런 대륙에서 있는 원숭이를 Old World Monkey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부터 여기 사람은 아니고요. 침팬지까지는 전부 다 구대륙에 존재하는 친구들이죠. 남미에는 없어요. 괜찮죠? 동물원이나 가만히 있겠죠? 그런 친구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징을 몇 가지를 잠깐 살펴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손,
발가락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집을 수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뭔가를 짚기 위해서 손에 있는 근육 같은 걸 사용하게 되고 가장 큰 특징이 뭔가를 잡아서 도구를 만들기 위해는 요거가 돼야 돼요. 이걸 갖다 해부학적 용어로 어포지션, 맞섬이라고 하거든요.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이 이렇게 만나는 걸 어포지션이라고 하고 이렇게 벌려주는 걸 리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맞섬과 벌림이 되어지는 게 유인원의 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갖다가 잘 잡을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도구 같은 거를 잘 만들 수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뇌의 사이즈도 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기존에 존재했었던 유대류나 다른 태반류 같은 경우에는 암컷과 수컷 사이에 몸집 차이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이러한 유인원류 같은 경우에는 암컷, 수컷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짝짓기 행동을 하면서 일생 동안을 같이 보내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짝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 같은 걸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남성 우성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성 사이의 이형성이 많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유인원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사람의 기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유인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저희와 같은 휴먼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포유류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바이피덜이라고 해서 두 발로 걷는 그러한 형질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큰 브레인, 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저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발로 걷는 과정이 뭐와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면 대후두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후두공은 저희가 어딜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두개골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보죠. 여기 지금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저희 얘기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저희는 한 20만 년 전쯤부터 지구상에 살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게 되고 여기에 이렇게 생긴 브레인이 있어요. 이게 척수로 따라 나갈 때 거기 사이에 구멍 이거를 저희가 뭐라고 하느냐? 맞습니다. 여기를 갖다가 저희가 대후두공이라고 얘기해요. 이 대후두공의 위치가 앞에 있었던 침팬지나 보랑우탄이나 고릴라 같은 경우에는 좀 뒤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정확하게 밑으로 내려가는 대후두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 몸을 딱 똑바로 세워가지고 걷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의 사람의 파생 형질 같은 경우에 또 다르게 소개시켜 드릴 때가 앞에 나와져 있지만 브레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뇌 용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language, 언어 같은 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고가 되어지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도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한 도구 같은 것도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 마지막 슬라이드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약간 예술적인 거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도구도 만들었지만 즐거움을 위해 가지고 어떤 예술적인 작품 같은 것도 만들거나 벽화 같은 것도 만들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아주 큰 뇌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먼저 보셔야 되는 게 가장 사람과 밀접하게 최초의 사람류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를 저랑 한번 다시 볼 텐데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나와져 있는 것도 역시 단위는 100만 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호모사피엔스는 20만 년 전쯤에 지구상에 출현해서 살아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600만 년이나 700만 년 전쯤에 앞에서 봤었던 침팬지나 보노보와는 다른 그러한 사람의 조상이 분기되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저희가 익숙하게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어디에 붙여주는 거냐? 보통 여기에 나와져 있는 400만 년에서 200만 년 사이에
급격하게 사람의 먼 조상 친척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걸 다 합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저는 몇 개만 보게 될 텐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갖기 전에 그러니까 400만 년 전이겠죠? 거기에 나와져 있는 아르디피테쿠스 레미더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골반뼈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 골반뼈를 보여드린 이유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침팬지나 모노보 같은 경우에는 두 발로 걷기보다는 네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게 훨씬 더 편했거든요. 근데 이런 골반뼈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부터는 조금 더 서서 다니는 것들이 좋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Australopithecus afarensis,입니다. 뒤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다 뭐의 이름을 따게 되느냐? 맞습니다.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게 돼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아파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이 된 그러한 사람의 화석 골격을 Australopithecus afarensis,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Australopithecus afarensis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기에 나와져 있는 것보다는 뇌 용량도 조금 더 커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이 훨씬 더 발달이 되어져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꾸 네 발로 기어댕기다가 두 발로 서서 댕기는 형태로 갔을까라고 하는 걸 진화적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구의 기온이 조금 더 건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울창했던 산림 있죠. 그러니까 뭐 열대 우림 그런 게 조금씩 사라지니까 나무를 갖다가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건조한 지역을 걸어서 이동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걷는 방식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흥미로운 것들을 잠깐 소개시켜드리자면 저희의 인류의 조상들과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보노보나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전자 저희가 보통 30억 쌍 정도의 염기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약 99.7%가 똑같습니다. 몇 프로가 틀려요? 0.3%가 틀린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침팬지랑 사람이 나누어지게 되는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는 게 여기에 나와져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가르히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가르히는 발견된 지점에서 뭐가 출처가 되었는지 하면 저희도 지금 그런데요. 그 화석 발골이라고 하죠. 저희가 고기를 갖다가 먹으려고 하면 뼈로부터 분리해서 고기를 먹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가르히가 발견된 그 옆 지역에서 어떤 동물, 다른 동물의 화석 같은 게 발견이 됐는데 그 동물이 뼈가 약간 긁혀 있더래요. 저희도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소나 돼지 같은 거 잡고 난 다음에 발굴하는 과정에서 뼈를 긁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흔적들이 발견돼서 이때부터는 도구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유추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시기가 아마 석기를 최초로 사용했었던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되고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현재에도 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원숭이류 같은 경우에는 돌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바나나 껍질, 죄송합니다. 코코아 나무의 껍질, 야자 껍질, 야자수의 열매 같은 걸 갖다가 먹는다는 보고가 있어서 아마 저희도 예전에는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져 있는 건 이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저희가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그래서 저희와 똑같은 속명을 사용하는 것들이 호모 하빌리스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호모 하빌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랑 상당히 하빌리스가 재주가 많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굉장히 뭐가 되어진다? 도구 같은 것들을 갖다가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손재주가 좋은 사람을 갖다가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린 호모 에렉투스죠. 에렉투스는 제가 직립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에르가스터랑 굉장히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에렉투스나 에르가스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몸이 이제부터는 옆으로 퍼진 게 아니라 조금 저희처럼 이렇게 좁아지면서 앞으로 걷는 과정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아주 먼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형태가 발달이 되어지게 있고 저희가 골반 같은 이제 고관절이라고 하거든요.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 같은 것들이 걷거나 아니면 뛰는데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서 기존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먼 거리를 갖다가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화석 증거로 화석 증거로 발견이 되어지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아프리카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벗어나서 동남아시아, 아마 인도네시아 정도까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에르가스터나 에렉투스가 이동이 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추측이 되어지게 되죠. 그 이후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람하고 가까운 그렇습니다. 이제 호모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저희와 가장 동시대에서 유사한 시기를 같이 공존했었던 네안데르탈리스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보통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 친구고요. 저희도 이 친구랑 똑같은 호모라는 이름을 갖다가 속명을 갖다가 공유하게 되고 저랑 굉장히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친구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죠. 약 35만 년 전에 출현이 되어져서 아마 멸종된 시기가 2만 8천 년 전쯤에 멸종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아마 저랑 굉장히 비슷한 시기를 같이 했었던 친구가 네안데르탈스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네안데르탈스의 특징을 한번 보죠.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골격 구조를 봤을 때 조금 두개골의 모양이 앞쪽으로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 골격에서 측두창이라고 했던 걸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자놀이 근육도 있고요. 여기에 씹는 근육도 있어서 저희가 강력하게 턱을 움직여서 먹을 갖다가 씹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비어 있어요. 그렇죠. 되어져 있고 사실 사람보다는 조금 더 몸집이 좀 거대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조금 이해하시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두개골의 뼈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사람보다는 뇌 용량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비슷한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있어서 뇌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 친구들도 도구 같은 걸 만들어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어지게 되고 화살적 같은 거를 만들어 썼다 또는 무기 같은 게 있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보고가 되어지고 있고요. 원시적인 아마 언어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것도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죠. 그래서 죽은 자를 갖다가 애도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훼손하지 못하게 땅을 파가지고 묻는 그런 풍습들이 존재했다라고 보고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걸 갖다가 보고 난 사람과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스의 특징이 되는데 이 뼈 결국에서 보이시면 안화윤기라고 하거든요. 눈 앞쪽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이마가 이렇게 쓱 들어간 거. 사람 같은 거 어때요? 이 이마 앞쪽에 안화라고 하는데 이 눈이 있는 이 앞부분이 많이 튀어나오진 않고요. 이마가 조금 평평하죠. 그런 것들과 조금 대조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이제 많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네안데르탈인이 멸종이 되어졌는데 혹시나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사람과 저희 현생 인류와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유전자가 혹시 교환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관심이 되어지고 있고요. 최근의 증거들은 아마 서로 교배가 가능해서 네안데르탈인은 멸종을 했지만 그 유전자의 일부가 사람한테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brain, 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린 pair bonding 이라고 하여서 어떤 짝끼리의 결속이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암컷과 수컷, 여성과 남성이 신체적으로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몸집의 차이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바다코끼리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몸집 차이가 거의 2배예요. 암컷과 수컷이.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페어 바운딩이라고 어떤 육아 과정에서 서로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암컷과 수컷이 거의 비슷한 정도의 사이즈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고등사고 활동, 인지작용 같은 것들을 갖다가 아주 발달된 브레인 커그니션이라고 하죠. 브레인을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어서 도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는 이제 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하학적인 무늬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긁어낸 거 보이시나요? 이 돌은 약 77만 년 전에 발견되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구가 77만 년 전에 발견된 이 도구들이 보여주는 것들,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구도 만들 뿐이지만 어떤 자기의 그 추상적인 생각을 담아가지고 어떤 기하학적인 문이나 심볼 같은 거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여기 나와져 있는 것들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30만 년 전쯤 진행이 되어지게 되면 뭐가요? 벽화 같은 것들도 만들게 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럽니다. 7만 7천 년이네요. 죄송합니다. 7만 7천 년 전에 나와져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봤고, 네안데르탈스에 대한 어원을 제가 말씀하셨는데, 네안데르탈스 같은 경우에는 이 네안더라고 하는 동굴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1800년대에 독일의 네안더라고 하는 동굴에서 발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안데르탈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